그러니까 나는 그 사안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을 해서 적어도 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라면 좀 삼가야 할 일을 이게 무슨 불법 여부를 떠나서 예. 그런 건수가 많았잖아요. 많았지. 그 지방자치 그 단체장한테 그 무슨 저 용도 변경 이게 얼마나 그 아유, 큰 신중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그게 신중하고 그게 그게 잘못되면 큰 건데 이런 걸 뭐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제 또 그 뭐 축구팀 뭐 이런 것도 나는 그런 것이 실정법 위반이 되느냐 마느냐 떠나서 그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유보적이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새로 나온 것 중에서는 내가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이게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그 문재인 정권을 넘겨놓은 과정에 예. 그 민주당이고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예. 이건 전혀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떨어진 후보가 자기가 될 수 있는 지역구를 가기 위해서 딴 사람의 양보를 하고 이런 정치공학은 전혀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고 예. 또 하나는 대통령 임기를 거진 다 예. 끝나고 나서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예. 그 민주당에서 국회 다수석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막 통과시키는 검수완박법 예. 이게 이제 사법제도니 무슨 선거제도 같은 이런 국가의 그 기관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서 사인했다는 거는 그건 뭐 전혀 없는 일일 뿐더러 그건 뭐 세계 사회도 별로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나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을 옮겨주는 그 과정이 나는 그 솔직히 도저히 나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그 후유증이 난 지금도 상당히 심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뭐 내가 그 한겨레 칼럼에서 한번 썼던 민주당은 협치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그건 세계 정치 사상에 유례가 없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랬냐 이런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이런 것이 난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나는 솔직히 그 이재명 이게 처음에 성남시장 됐을 때 난 상당히 좀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이게 좀 요새 갈수록 좀 일탈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저기 수폭 개각 명단이 나와요? 뭐 이제 너무 MB 정부의 사람들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세력을 세력이 없으니까 세력을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못 만들었잖아요. 말하자면 주체 세력이 없었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런 공백 상태에 뭐 좀 이게 이른바 이명박 정권이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걸 갖다가 소위 포위했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명박 정권이라는 사람들이 좀 그 독특하잖아. 정권이 그 두 번 바꿨는데 이 사람들은 박근혜 때부터 10년 동안 굶은 사람들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쪽도 갈라져 있어가지고 10년 동안에 소론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우른바 박근혜 세력이라는 것은 사실상 와야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건 야당이고 박근혜도 없고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벌써 임기 그렇죠 1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사람 인재풀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과거 사람들을 리사이클하는 거 아니야? 난 이런 것은 난 좋지 않다고 보죠. 근데 동경이 지금 같으면 좀
사람을 좀 발굴해서 예, 발굴해야 되는데 이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장관 누가 하려고 그럽니까? 다 안 하지. 맞아. 그래서 뭐 다 걸리니까. 이런 농담이 있잖아. 이미 베린 몸들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욕을 하든 말든 그냥 완전히 무감각해진 예, 사람들. 무감각해지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예. 청문회 이런 문제는 스스로 예. 처리 많이 하는데 문 들어서는 막 임명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난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할 말이 있느냐는 내 얘기가 그거야 도대체.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예. 대통령이 지금 정도면은 예. 좀 그래도 예. 좀 자기 인재풀을 만들어 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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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이게 예. 언제부터 이랬나 이런 생각이 예. 많이 들죠. 예. 예. 근데 이제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거치면서 그런 게 좀 심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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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예. 타파한다고 그랬잖아요. 통합 예. 대통령 한다고. 이제 그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는 뭐 예. 촛불 국민통합 대통령이었는데 그건 뭐 더 안 예. 지켰고. 예. 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뭔 말이냐 아까 같으면은 예.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자기 나름대로 때는 그 당시 야당이던 예. 그 한나라당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뭐 많이 했다고 자기는 자부를 했잖아.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 자기 지지 세력만 잃어버렸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 유권들이 지장이 전혀 없잖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아주 그냥 초라하게 지지도가 나쁜 대통령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정권 내주고. 예.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도 보면은 그다음에 그 촛불 시위 나고 나서 청와대 가서 반성문 썼잖아. 예. 예. 반성문 쓰니까 지지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더 떨어졌습니다. 10%까지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지층도 그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나는 좀 그런 생각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고유 지지층은 가지니까